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시가 도시공원을 만들겠다며 이 개발을 금지했던 숲에 아파트를 짓도록 허용하겠다는 민간 특례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환경 파괴와 특혜 논란 속에서도 환경 영향 평가를 통과하면서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시 오등동 일대에 호방건설이 아파트 1,400여 세대를 추진하고 있는 오등봉 공원 부지입니다. 제주시 건입동 일대의 중부공원 부지에도 제일건설이 아파트 700여 세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체들이 전체 부지의 20%의 아파트를 짓고 80%는 공원으로 만들어 기부하겠다는 민간 특례 개발 사업입니다.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오등봉과 중부공원 개발 사업의 환경보전 계획을 놓고 5시간 동안 토론을 벌였습니다. 결국 중부공원은 사업자가 제출한 계획을 인정해 원안 동의로 통과시켰습니다. 환경 파괴 논란이 일었던 오등봉 공원도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라는 조건부 동의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천변을 중심으로 한 식생, 좋은 곳에 대한 보전 방안, 그것들이 좀 중요하게 다루어졌고, 그다음에 곰솔림, 이식을 한다고 했는데 이식 계획 같은 이런 것들이 좀 비현실적이거나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는. 이에 따라 민간 특례 개발 사업은 도의회의 환경영향평가 동의와 제주시의 실시계획 인가만 남겨놓았습니다. 도시공원 지정 기한인 20년이 끝나는 8월 11일까지 동의와 인가 절차를 끝내면 2025년 완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공원의 일부를 포기해 난개발을 막고 주택난도 해결한다는 명분이지만 환경을 파괴하면서 건설업체에 특혜를 준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아 도의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마저 외면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위원회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하고 멸종위기동물도 엉터리로 조사하는 문제들을 외면하고 제주도의 거수기 역할을 했다며 도심권 자연과 생활 환경에 막대한 악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해수욕장에서는 해마다 해변과 바다에 가득 쌓이는 구멍갈파래 때문에 주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여름철 대량 번식을 사전에 막기 위해 마을 주민과 제주대학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직원들이 파래 수거에 나섰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양해수욕장 가장자리와 모래밭 쪽에는 진녹색의 파래가 길고 넓은 띠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반 파래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끌채와 손으로 파래를 일일이 주워 담고 물속에 들어가 파래를 건져내기도 합니다. 중장비는 굉음을 내며 모래밭에 쌓인 파래를 한꺼번에 걷어냅니다. 이뿐만 아니라 고압 살수기로 바위에 뿌리를 내린 파래도 제거합니다. 파래 수거에 나선 건 성산읍 신양리 주민들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직원, 그리고 제주대 연구팀. 지난 2년 동안 모니터링한 결과 3월에 파래 발생량이 가장 적어 여름철 대량 번식을 막기 위해 먼저 조치를 취한 겁니다. 3월에 최저 발생을 보였습니다. 근데 저희들 이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초기에 제거를 해주면 대발생이 일어나는 6월, 7월에 그 발생량이 감소할 거라는 생각에서 최저일 때 수거 작업을. 파래 수거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양식장 배출수 등 오염물질 유입을 막고 바닷물이 원활하게 들고 날 수 있도록 방파제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 항을 좀 방향을 변경해서라도 물이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면 영양분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고, 그러면 그 해조류 대발생이 좀 완화될 수 있을 겁니다. 해양과학기술원과 제주도 연구팀은 앞으로 드론으로 파래 발생 면적을 수사하고 수질과 해조류 샘플들을 분석해 파래 발생 저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군사정권이 만들어낸 조작간첩 피해자들은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여전히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논의가 시작됐는데 해당 근거 법률이 없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현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사 정권 시절 간첩으로 조작돼 인권 유린을 당한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제주 MBC 다큐멘터리 수상한 섬 이야기. 조사를 하는 겁니다. 4.3의 광풍을 피해 또는 먹고 살기 위해 일본으로 간 도민들이 많았는데 제주 지역 조작 간첩 사건은 전체 109건 가운데 37건, 34%를 차지할 정도로 많습니다. 지금까지 피해자 39명 가운데 35명이 무죄 선고를 받았고 4명은 재심이 진행 중입니다. 5년 동안 옥살이를 한 강광보 씨는 4년 전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았지만 진정한 명예회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를 수사했던 그 수사관들이나 뭐 검사, 판사 그분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뭐 사죄한 적 있어요? 없지 않아요. 이것이 완전한 명예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참석자들은 4.3 희생자와 마찬가지로 조작 간첩 피해자들 역시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4.3 수준의 생활 지원금과 의료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4.3 특별법이 정하고 있는 규정 그리고 거기서 지원하고 있는 지원 이것은 마땅히 이번 조례안에 담겨져서 또 정확한 실태 조사와 재심 절차에 대한 법률 지원, 기념 사업과 교육 사업도 강조했습니다. 이 조작 간첩 피해는 4.3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 4.3의 피해가 현저형이라고 하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저는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지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주도는 조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근거 법률이 없어서 생활 지원금 등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4.3 희생자의 그 어떤 그 의료 지원이라든가 생활 지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4.3 특별법에 이제 법률의 근거가 있어서 시행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사실 시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토론회를 주관한 제주도의 강성민 의원은 관련 조례를 내실 있게 만들기 위해 공론화를 더 거친 뒤 조례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동중국해에서 대규모 괭생이 모자반 덩어리가 발견돼 당국이 이동 경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주 2차례에 걸쳐 위성 영상을 분석한 결과 동중국해 북부 해역에서 200만에서 500만 톤에 이르는 괭생이 모자반 무리를 관측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모자반 무리는 당분간 중국 해역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바람 방향이 바뀌면 우리나라로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제주 지역에서 어제와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4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621명으로 늘었습니다. 하루 동안 확진자가 3명 넘게 발생한 것은 지난 14일 이후 11일 만인데 이들은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 1명과 제주도민 3명입니다. 제주도는 이들 가운데 확진자 1명이 도내 사찰 관계자로 확인됨에 따라 사찰 이용을 중단시키고 방문자 40여 명을 검사하고 있고 또 다른 확진자가 방문한 서귀포시 정방동 주민센터는 방역 소독하고 접촉자 13명을 자가격리 조치했습니다. 제주도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에 따라 다음 달 11일까지 1.5단계를 2주 더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한편 스포츠 경기장과 카지노, 경마장과 미술관, 도서관과 박람회장 등에도 마스크 착용과 출입명부 작성 등 기본 방역 수칙이 적용됩니다. 오늘 제주시 기온이 21.2도까지 오르며 4월 중순에 해당하는 포근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곳곳에 봄꽃들이 만개해 화려한 봄 풍경을 자아내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봄꽃의 향연 영상으로 대신 즐기시는 건 어떨까요?
손세호 영상기자가 눈부신 벚꽃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yeah. 오늘 맑고 매우 포근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주말인 내일은 궂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면서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는데요. 내일 오전에 산지와 남부부터 비가 시작돼서 오후에는 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일요일인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전 지역에 30에서 80mm, 산지에는 많게는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이번 비는 지역별로 강수량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수증기가 가득한 남풍이 유입되면서 이 지형과 부딪히는 산지와 남동부 지역은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 산지를 중심으로는 비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하겠는데요. 산지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고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현재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내일 시속 60km 이상의 강한 바람이 예상되는 만큼 시설물 점검 잘 해주시고요. 주말 동안 항공편과 배편 이용하신다면 사전에 운항 정보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남풍이 유입되면서 내일 기온 자체는 높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13도, 성산 13도, 고산 14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제주시 21도, 서귀포시 18도, 성산과 고산 19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바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에는 봄비 소식이 잦은데요. 화요일에 비가 내렸다가 다음 주 후반에도 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최고층 건물 드림타워 천장에서 물이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반쯤 제주시 노영동 드림타워 1층 입구 천장에서 물이 쏟아져 리조트 이용객들이 대피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드림타워 사업자 측은 2층 카지노 화장실에 물을 공급하는 배관에 문제가 생겨 20분 동안 물이 쏟아졌다며 천장을 긴급 보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MBC가 보도한 수백억 원대 고급차 수출 사기와 관련해 추가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전남 장흥에서 자신 명의의 피해 차량을 찾았지만 대포차로 사용하던 이가 차량을 담보로 모 캐피탈 업체에서 3천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확인하는 등 피해자 일부가 추가 대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고급차 구매에 명의를 빌려주면 대당 2천만 원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인 뒤 차량을 빼앗은 혐의로 7명을 입건했지만 주범과 모집책 등 2명은 달아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제2공항 성산읍추진위원회 등 제2공항 찬성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의회가 제2공항 갈등 종식을 위한 조속결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제2공항 찬반에 대한 입장부터 표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제주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